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40대 직장인 여성의 꿈을 다룹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주 가는 북카페다. P님이 오랜만에 왔다. O님이 내게 자기 아들들에게 줄 옷이 없냐고 묻는다. O님 아들은 20대의 성인이고 나는 미취학 아동을 키운다. 아이들 옷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 상황을 아실 텐데 나한테 물으시네 하고 의아해한다. 그리고 서울 한강 벼룩시장에 가서 구하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린다. O님은 남편한테 가보라고 해야지 말씀하신다. 잠시 후 P님이 나만 불러서 조용히 말한다. O님 아들들 옷을 사드리자며 60만 원을 내라고 한다. 나는 너무 과한데? 라고 생각만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짓지는 못한다. P님은 빨리 가야 해서 꿈작업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본인 아들 꿈을 급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한다. 나는 아이들 꿈은 꿈투사 작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다들 듣지 않는다. 난 일어나서 나온다. 화장실에 간다. 내가 문을 연 두 칸 다 대변이 가득하다. 대변이 없는 칸을 골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재래식으로 바뀐다. 오물이 가득 차 있다. 볼일은 보지 않고 나오려는데 내가 생리컵을 빠뜨렸다고 생각한다. 정말 간신히 오물을 안 묻히고 꺼낸다. 근데 꺼내고 보니 생리컵이 아니고 생리컵을 담아두는 통이다. 실제 통은 노란색인데 꿈에선 회색이다. 그리고 내 흰색 에코백이 없어졌음을 깨닫는다. 옆에 내 검은 에코백이 있길래 들고 나온다. 걷는데 잃어버린 흰 에코백이 길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열어보니 쓰레기가 가득하다. 가져오지 않고 그냥 둔다. 정신이 없어서 집에까지 어떻게 가지 했는데 꿈이었다. 깨서 다행이라고 꿈속에서 생각한다. 꿈꾸니는 P님과 O님 모두 좋아하고 의지하는 분들이라고 하셨고 생리컵은 실제로 쓰는 물건이고 에코백은 편해서 좋아하고 매일 메고 다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꿈의 초반부 북카페에서 O님과 P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장면에서 꿈자가 사람들한테 꿈투사 작업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들 듣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고 뒷부분에서도 이제 화장실 장면 그리고 가방 장면 이런 거 연결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내가 좀 주목하고 풀어봐야 될 지점이 여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내면의 인물인 O님과 P님 이 두 분과 제대로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건데 이 이유가 이들을 향한 나의 투사 때문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꿈자가 묘사하는 이 두 분의 말 중에 한 분은 자기 아들의 옷을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은 자기 아들의 꿈을 굉장히 다루고 싶어 하잖아요. 또 내가 한 분께 그 아들의 옷을 사러 벼룩시장을 권했을 때 남편한테 가보라고 해야지 이제 이런 말들을 보고 제가 떠올린 투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무 아들과 남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가부장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투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꿈에서 말하는 지점을 풀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P님과 O님이 아들들 얘기를 하고 남편도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의존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을 하려면 내 약함,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나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약함, 내 연약함과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의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아마 언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꿈이라면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님은 20이 넘은 아들들의 옷을 왜 내게서 구할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옷은 삶의 외적 태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0대의 남자가 지닐 법한 태도가 나에게 있다는 뜻일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온님이 20대 아들들에게 줄 옷을 내게서 찾는 이유는 내게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음이란 경험에 자신을 던지며 거침없이 결행하는 재미로 살아갈 특권을 뜻합니다. 일천한 경험 덕분에 자신의 생각대로 겁없이 밀고 가는 것입니다. 20대 남성이라면 그 특성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저의 20대 시절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지리산 종주를 해봐야겠다. 지리산 정상에 오르면 꽉 막힌 가슴이 뻥 뚫릴 것 같다. 이 답답함과 갑갑함을 날려보내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장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했더랬습니다. 곧장 실행했습니다. 등산에 필요한 장비를 빌린 즉시 바로 떠났는데 그것이 첫 지리산 종주였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모험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대였기 때문입니다. 마음먹은 즉시 실행할 용기와 에너지가 나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대신 일단 저질러 보는 나이가 20대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마음먹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흐릿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버거운 나머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며 자꾸만 비겁해집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또 금세 지치니 자기 확신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아주 드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좀 더 수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투사의 방향은 다른데 목적지는 비슷하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온님이 자신의 20대 아들의 옷을 나한테 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한테 20대 남자의 옷을 고르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이 하는 말과 지금 정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근데 꿈에서 나는 이제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 아이가 5살이니까 이 5살과 20살을 비교해 봤을 때 5살은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20대도 자기 욕구에 되게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그 어릴 적보다는 사회에서의 자기를 좀 고민하기 시작하는 나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남성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단계 좀 성숙하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온님의 제안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투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꿈을 보면 내게 자기 아들들에게 줄 옷이 없냐고 물었기 때문에 온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점을 밝히고 가보겠습니다. 내면의 온님은 아들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20대에 진입한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염려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매사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등 떠밀리듯 살아가기보다는 원하는 바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 확신과 단단함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줄 옷이 있는지를 내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내가 20대 남성의 옷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내가 20대 남성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완고함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나를 아끼는 온님은 그 점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그 태도를 좀 덜어내서 그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탠다면 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님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넌지시 물어왔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고한 태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완고함으로 굳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함이 더 강화되기 전에 좀 덜어내자는 제안을 해오는 것입니다. 때마침 내 아들들이 세상살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으니 아들들에게 좀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쩌면 자기 확신에 차서 원칙을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도리를 발휘하는 연습에 매진하도록 요청받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누구나 동경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들의 시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시류의 편승에 편하게만 살아가려는 비겁한 자로구나 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고 그 방식을 현명하다고 두둔하는 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든 대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든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만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자아를 지배하는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청받는 때가 옵니다. 그 측면에서 오랜 세월 자아를 지배해온 신념을 찾아내야 합니다. 꿈을 보면 자신의 완고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깊어져야 할 것도 같습니다. 꿈은 대단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듯한데 꿈은 그 점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꿈이 제안하는 바로는 완고함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눠주면 그것은 재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눠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평소 좋아하고 의지하는 온님을 데려옴으로써 나를 설득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내 완고함의 일부가 20대 아들들에게 넘어가면 긍정적 특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중심을 잡고 줏대 있게 살아가도록 내적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완고함의 일부를 덜어낸 나 역시 한결 가뿐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20대 남성이 보여주는 자기 확신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낸 이의 여유나 현명함은 담길 수가 없습니다. 패기 넘치는 파이팅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유를 상실한 자기 확신은 이런저런 오해를 낳을 뿐 누군가를 설득해내기 어렵고 도리어 주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20대 남성의 자기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무대뽀로 무모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소통하기 힘든 사람으로 평가됨으로써 주변과의 소통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내 건강한 상호작용에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원칙을 설명했으나 내 표현으로는 다들 듣지 않습니다. 일단 내 말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전제가 묻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 원칙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원칙으로서의 힘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집했던 원칙이라는 탑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원칙을 고집하는 이는 집단 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는 떼쟁이에 불과합니다. 괴로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의 완고함을 덜어내지 못했을 때의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인즉 몇 배로 혹독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온님의 제안을 거부하며 인색하게 구는 내게 핀님은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 속담은 이런 상황에서 언급되어야 합니다. 조금 덜어주기로 한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인 것입니다. 핀님이 요청한 과도한 비용은 내 완고함에 비례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꿈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핀님은 내 고집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벼룩시장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벼룩시장에 모이는 옷들은 누군가가 진작에 정리한 사회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줄기차게 입어서 낡고 해진 상태라면 쓰레기로 버려졌을 것입니다. 벼룩시장으로 향했을 때는 옷의 상태가 아직은 썩 괜찮지만 누군가의 욕구나 필요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용자의 단호한 결단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는 뜻입니다. 고민을 거듭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별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쪽의 욕구와 필요에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는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룩시장에 나온 옷들은 누군가의 정리된 미련일지 모릅니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완고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나 역시 미련을 떨치고 정리할 옷들이 수북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하니 온님과 피님이 던지는 조언을 제대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지금 수락한다면 치룰 대가와 괴로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관련된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꿈은 내 원칙과 아이들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꿈 상징에서 아이들은 미래 가능성이나 비전을 뜻합니다. 뭐냐면 자아가 매달리는 원칙으로 인해 내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대두가 쉽지 않았다고 꿈이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벼룩시장에 대해서 온님이 내게 하는 제안은 이제 네가 벼룩시장에서 셀러가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미련을 끊고 내놔봐라. 내가 내놓지 않고 자꾸 벼룩시장에서 내 아이들을 입힐 옷을 구하려고만 하면 벼룩시장에서 애기옷을 이제 많이 사 입히는데 물론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못 펼친다. 항상 이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항상 좀 타협을 해요. 싸니까. 그리고 이게 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적으로 가서 내 가능성, 내 비전에 적용을 하면 그렇게 마음껏 내 아이한테 입힐 옷을 욕구하지 못한다 하면 그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비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상상해 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너무 세고 완고하다면 아이들만의 특성이나 아이들만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잘 보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아이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뭐 어머님은 아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 저는 이제 말하기 전에 항상 이 안에서 한번 거르잖아요. 마음속으로 섬세함 하면 이제 바로 그 까탈스럽지. 그것 때문에 소심한 것도 맞. 이런 게 장점 하나에 단점이 한 5개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은 웃더라고요. 저도 제 기준으로만 보면은 아이에게 부족한 것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꿈의 뒷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